유도분만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유도분만이라고 하는 거는 분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자연 진통이 와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자연 진통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의사들이 약물을 사용해서 진통을 인위적으로 유발시켜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유도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도분만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먼저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또 태아의 상태 그리고 이제 출산 예정이 넘어갈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유도분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예정일이 지나도록 이제 진통이 오지 않은 경우에 시도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그러면 과연 예정일 지나서 얼마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한 42주 정도를 말하고 있긴 하는데 의사마다 요거를 기다리는 시점이 좀 틀리긴 해요. 어떤 원장님들께서는 40주 넘어가면 이제 빨리 유도분만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41주가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유도분만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오래 기다리다 보면 또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예정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보통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유도분만을 또 이제 예정일 지나서 빨리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가 있거든요. 자궁문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열려 있으면서 준비가 돼야 유도분만도 잘 되는데 너무 또 이런 시기에 해버리면 잘 안 되니까 보통 이제 태아하고 뭐 산모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보통 예정일에서 한 41주까지는 기다려보고 47주 넘어가면 유도분만을 이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 측 요인으로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임신성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으면서 되게 인슐린을 맞고 있다 또는 당뇨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예정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이제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서 보면 이제 39주 근처가 되면 대부분 다 유도분만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임신성 당뇨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뭐 양수가 많다 보니까 아기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이제 거대화가 되기 때문에 4kg 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4kg 넘어가면 아무래도 자연분만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난산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제일 이제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이 그동안 아기가 너무 건강했어요. 근데 예정일 다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산이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39주 정도 돼버리면 이제 38주가 넘어야 애들이 이제 호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더 빨리 하면 좋지 않냐 하지만 또 38주 이전에 하다 보면 이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38주 이후 39주 근처 이쯤에는 유도분만을 해서 더 안전하게 분만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은 뭐 임신성 당뇨가 있어도 이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일반적인 산모하고 비슷하게 뭐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뭐 예정일까지 충분히 기다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신성 당뇨에 있어서 유도분만하는 경우는 보통 조절이 안 되거나 인슐린 맞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39주 근처에 유도분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많이 하는 게 임신 중독증이거든요. 임신 중독증은 이제 고혈압과 단백뇨가 있어서 몸이 많이 붓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제 임신 중독증은 유일한 치료가 분만입니다. 분만을 해야 이제 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중독증에 걸렸다 그러면 더 이상 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34주가 넘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출산을 하는 게 태아와 산모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임신 중독증이 진단이 됐다, 34주가 넘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진 않고 보통 유도분만해서 분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태아의 요인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초음파를 보다 보면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200g씩은 크거든요. 어느 순간 전혀 몸무게가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일주일 뒤에 봤는데 또 몸무게가 그대로, 또 일주일 봤는데 몸무게가 그대로다. 근데 아기 몸무게는 좀 작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좀 뱃속에서 아기가 커가고 있는 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빨리 출산을 시켜서 밖에서 이제 키워야 아기가 더 건강하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성장이 너무 더디거나 너무 저체중아인 경우에는 유도분만을 하게 되고 또 양수가 너무 부족할 때 또 이제 유도분만을 하게 되고 또 이제 4kg 이상 거대아인 경우에도 하게 되고 또 뱃속에서 우리 산모분들이 원장님 뭐 태동이 너무 없네요.
계속 이제 그런 말씀하시게 되면 또 의사도 불안하거든요. 검사해보면 정말 태동이 없고 그런 경우에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도 유두부문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유두부문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제 의학적인 이유는 아닌데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유두부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멀어요. 병원까지 출산하는 병원까지 또 이제 둘째야. 첫째 때도 급속분만을 했어. 그럼 마냥 이제 기다리기가 좀 겁나거든요. 갑자기 뭐 병원 오기 전에 출산해 버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38주가 넘어가서 내진해 봤더니 어느 정도 자궁문이 준비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날짜 잡아서 유두분만 해도 되고요. 초산모 같은 경우는 유두분만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산모 둘째 이상부터는 유두분만을 하게 되면 뭐 거의 99% 이상은 성공하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유두분만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직장 휴가 문제 때문에 또 유두분만을 하게 되거나 또 첫째 육아 문제 또 실을 잡아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유두분만을 원하게 되는데 이제 뭐 둘째 같은 경우 상관없거든요. 둘째는 뭐 거의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하지만 초산모들은 이때 과연 유두분만 하는 게 맞을지 요거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자궁문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예정일이 좀 지나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자궁문이 전혀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38주가 좀 넘었는데 내진해 봤더니 자궁문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두분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잘 되기 위한 조건은 자궁문이 충분히 숙화가 돼야 돼. 숙화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적응 경부 길이가 보통 초음파 보면 3, 4cm 되거든요. 여기 이제 많이 짧아져요. 진통이 오기 전에. 그래서 뭐 한 1, 2cm 가량 짧아지면서 이제 자궁문이 종이짝처럼 아주 얇아지거든요. 두꺼웠던 자궁문이. 이제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내진해 보면 알아요. 유두분만 했을 때 유두가 잘 걸리겠다. 근데 이제 너무 준비가 안 된 자궁에다 이렇게 38주, 39주에 유두분만을 하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왕절개율로 가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의학적인 사유가 아닌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경우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내가 제왕절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이제 유두분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